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한 600년 전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21세기 SNS 타임라인을 도배하는 그런 상상이요. 오늘 바로 그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 비운의 왕자 금성대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의 이야기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됐을까요? 아니, 15세기 왕자가 왜 2026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난리냐? 다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이럴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정말 영화 같은 몇 가지 흥미로운 이유들이 아주 절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시작점은 바로 2026년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이 영화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흥행 대박을 터뜨리면서 한 인물이 관객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바로 그 인물을 연기한 배우가 이준혁 씨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영화에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 그런데도 그 짧은 순간에 보여준 그 눈빛 하나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조카를 향한 그 애틋함,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단호함. 극장을 나서는 사람들 모두가 그 여운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기에 제대로 불을 붙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건 영화 속이 아니라 바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금성대군을 연기한 배우 이준혁 씨가 실제 조선 왕족, 그러니까 전주 이 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진짜 왕족이 왕족을 연기했다. 이 한 문장이 대중의 상상력을 완벽하게 사로잡아 버렸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이 왕자가 바이럴이 됐을까? 첫째,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었고요. 둘째, 짧지만 모든 걸 압도해버린 배우의 신들린 연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와 캐릭터를 둘러싼 이 놀라운 실제 역사와의 연결고리.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600년 전의 왕자를 2026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금성대군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그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면 역사의 한 페이지, 가장 위대했던 시대가 저물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그 위대한 세종대왕 시대가 끝나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나라가 혼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종이 뒤를 이은 형 문종은 몸이 약해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왕위는 고작 12살짜리 어린 조카 단종에게 넘어갑니다. 이 권력의 공백을 야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또 다른 형, 바로 수양대군이 가만히 뒀을 리가 없죠. 금성대군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왕좌를 향해 폭주하는 야심가형 수양대군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통성은 있지만 너무나도 어리고 힘없는 조카 단종을 향한 충의를 지킬 것인가? 그의 선택은 바로 후자였고 이 선택이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금성대군의 삶에서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가슴 아픈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을 걸 알면서도 조카를 다시 왕위에 앉히기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글귀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린 왕 단종이 유배를 떠나기 직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금성대군의 집을 찾아와서 남긴 말이에요. 이건 뭐랄까, 수많은 숙부들 중에서 오직 당신만을 믿는다는 그런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의 계획은 정말 대담했습니다. 보통은 수도에서 뭔가를 꾸미는데 아예 유배지인 수능을 거점으로 삼아서 지방의 세력을 모으고 단종을 구출해서 판을 뒤집으려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이 모든 계획이 단 한 사람, 한 하인의 배신으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말이죠. 계획이 들통난 뒤에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정축지변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금성대군은 물론이고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전부 처형당했어요. 이때 순웅이라는 고을 자체가 피바다가 됐고 아예 행정구역이 통째로 사라지는, 지도에서 지워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피끝마을이라는 이름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1457년 친형인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죽었을 때 금성대군의 나이가
고작 32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금성대군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그를 기억하진 않았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는 죽음 이후에 두 개의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가 인정한 충신으로, 또 다른 하나는 민중이 섬기는 신으로 말이죠. 자, 그의 첫 번째 사후세계는 바로 공식적인 복권입니다. 물론 바로 된 건 아니고요.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숙종 영조 시대에 와서야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충신이었다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역사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두 번째 삶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민중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그의 원혼이 얼마나 강했으면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이 되었을 거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가 마지막을 보냈던 영주 지역에서는 소백산의 산신이 되었다고 믿었고,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를 신으로 모시는 금성당이라는 사당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충신, 그리고 민중의 신, 이 두 가지 얼굴로 다시 태어난 금성대군의 이야기가 6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이럴 현상으로 딱 이어지는 겁니다. 영화 한 편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그냥 역사책 속의 장소였던 곳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성지가 된 거예요. 영주에 있는 그의 사당이나 피끝 마을 같은 곳은 말 그대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가 됐고요. 심지어 무속 신당이었던 금성당까지 문화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방점을 찍는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금성대군을 연기했던 배우 이준혁 씨가 실제 전주 이씨, 그러니까 조선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죠. 물론 금성대군의 직계는 아니지만 세종대왕의 큰형이었던 효룡대군의 후손이거든요. 진짜 로열 패밀리가 로열 패밀리를 연기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화 속 그의 연기는 그냥 연기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재현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영화 한 편을 통해서 600년 전 한 남자의 삶을, 그의 굳은 신념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충성과 의리, 그리고 희생. 그의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